안녕하세요. 상일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1학년 통합과학 수업을 같이 공부할 김수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3월부터 여러분과 실험실 또는 교실에서 과학 수업을 하기를 기다려 왔는데요. 휴업 기간이 길어져서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만나 뵙게 됐어요. 선생님도 영상 찍는 게 사실 처음이라서 좀 서툴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얼굴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찍게 됐어요. 여러분도 선생님이 조금 어색하고 좀 서툴기도 하고 오버할 수도 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부터 우리 통합과학 수업을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우리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통합과학 수업은 부교재로 진행을 할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실험이나 탐구 활동은 개학하고 나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에는 부교재를 준비해 주세요. 매 시간마다 부교재 필기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그날의 과제니까 꼼꼼하게 필기를 해 주시고요. 부교재에 필기한 거는 나중에 수행평가에 포트폴리오 점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도 같이 한다 생각하시고 필기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죠. 우리 부교재 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물질의 기원,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라는 단원이 나올 거예요. 여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우리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스펙트럼이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빛은 떼어 놓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천장을 보시면 형광등 있죠? 형광등 무슨 색으로 보여요? 약간 흰색으로 보이죠? 근데 분광기를 통해서 이제 형광등을 보게 되면은 예쁜 색의 띠를 볼 수가 있어요. 분광기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여러분 선배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까만 색깔 마분지, 여기 있는 까만 색깔 마분지랑 CD 조각 이것만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 CD 조각이 약간 은색으로 보이죠? 얘를 스카치 테이프로 뜯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투명하게 보여요. 그거를 네모나게 자르고 얘도 전개도를 그려서 이제 자른 다음에 조립을 하면 이런 분광기가 완성이 되죠. 짜잔! 나중에 여러분도 이제 계약하면 만들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분광기를 내가 이제 가지고 형광등을 바라볼 건데 여기 CD 조각 아까 자른다고 했잖아요. CD 조각이 눈 쪽으로 가게 해서 그리고 반대쪽에는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 구멍으로 형광등 빛이 들어오게 해서 안을 보면은 헐, 안에 엄청 예쁜 이제 여러 가지 무지개 색의 빛들이 보이게 되죠. 이걸로 형광등 봐도 되고 바깥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은 태양빛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광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빛이 약간 분산돼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부교재 빈 공간에 필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교재 보시면 빈 공간에 이렇게 써주세요. 빛이라고 하는 건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이 있는데 파동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약간 웨이브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일정한 모양이 반복되는 가로 길이, 최소한의 가로 길이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파장이 이런 빛도 있고 파장이 이렇게 긴 빛도 있어요. 파장이 이렇게 긴 빛도 있어요. 그래서 파장이 긴 빛이 약간 적색에 가깝고요. 파장이 짧은 빛이 청색에 가까운 이제 가시광선일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분광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색의 띠가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거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제 가나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분광기로 백열등을 보게 되면 백열등 우리 화장실에서 노란 색깔 약간 노르스름한 그런 색을 띠고 있는 등 있죠? 걔를 분광기로 보게 되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연속적으로 예쁘게 그라데이션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백열등을 보면은 연속 스펙트럼이 돼요. 이 그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따가 여러분 색칠할 거예요. 다음에 내가 수소나 네온 가스 있죠. 걔를 모아서 전기 방전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특정한 색깔의 빛만 보이게 돼요. 분광기로 보면은 특정한 색깔의 빛만 보이게 돼요. 그렇게 선으로 나타나죠. 네온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보이면은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선으로 보이면은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의 종류를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여기에 별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부교재에다가 이제 필기를 할 건데 색연필이나 뭐 색깔 몇 가지 볼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른쪽이 빨간색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빨간색 쪽이 적색이 파장이 길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이 빨간색,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밑에부터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 별이 있어요. 별로부터 빛이 우리한테 그냥 온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연속으로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타나게 되죠. 빨주노초 파남보. 아까 선생님이 잘 기억하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속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연속으로 그려주시면 된다. 이거 있죠? 이 그림, 이거 연속 스펙트럼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뭘 그릴 거냐면은 일단 여기에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쓰시죠. 연속 스펙트럼.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를 생각을 할 거냐면은 여기에 이제 기체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아주 뜨거운 고온의 기체가 있다. 고온의 기체 A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고온의 기체 A가 있다. 이 기체 주변에 열을 내는 이제 뜨거운 별이 있어서 이 기체가 데워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 빛을 내게 되는데 태양처럼 모든 색깔의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특정한 파장의 빛만 내게 돼요. 얘가 그래서 빨간색을 낼 수도 있고 노란색을 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파란색의 빛을 낼 수도 있죠. 이렇게 몇 가지 선으로 이제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얘를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고 해요. 방출 스펙트럼. 다음에 요 가운데 그림 한번 볼게요. 얘를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기체가 없다고 한번 해봐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밑에처럼 맨 밑에 있는 것처럼 그냥 별빛이 그냥 오는 거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겠죠. 여기 밑에 거랑 똑같이 그려보세요.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그려보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요 별이랑 우리한테 관측될 때 이 사이에 기체, 저온의 기체가 껴있대요. 저온의 기체. 이 기체도 위에랑 똑같은 A라고 하는 기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난로 근처에 있으면 따뜻해지죠? 우리 몸이 난로에 있는 어떤 열원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저온의 기체도 별빛이 이쪽으로 통과하게 되면은 얘가 추우니까 이제 몇 가지 파장의 빛을 흡수하게 되겠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같은 기체는 같은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돼요.
아까 얘가 빨강, 노랑, 파랑의 빛을 방출한다 그랬잖아요. 데워졌을 때 얘가 차가운 상태에서 빛을 흡수할 때도 같은 파장의 빛만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랑 같은 위치에 점점점 하시고 여기에 검은 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얘도 같은 위치에, 얘도 같은 위치에 이런 식으로 검은 선을 그어주세요. 요 검은 선이 뭐냐? 바로 흡수선이다. 얘가 바로 흡수선입니다. 흡수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흡수가 나타난 스펙트럼이라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는 이렇게 3개가 있다는 거.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부교재 밑에 보시면 이제 칸 채우는 부분이 나와 있죠? 여기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게 연속 스펙트럼이죠. 연속 스펙트럼. 그래서 고온의 물체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대표적으로 연속 스펙트럼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백열등, 화장실에서 쓰는 불 있죠? 백열등이 있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고온의 물체에서 또는 별이 좋을 것 같아요. 고온의 별에서 방출된 빛. 고온의 별에서 방출된 빛, 이런 것들은 연속으로 나타나게 되죠. 다음에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흡수 스펙트럼은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서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서 몇 개의 검은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그걸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 고온의 물체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해서 나타나는 그런 거고요. 몇 개의 밝은 선으로 나타난다. 얘도 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요거 3개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걸 왜 배웠냐면 스펙트럼을 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늘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특히 밤에 하늘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달이 떠 있기도 하고, 뭐 인공위성도 다닐 거고, 구름도 있을 거고, 별도 있고, 은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별이나 은하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별빛을 분석하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별빛을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별이나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가 무엇인지 그 종류도 알 수가 있고요. 그 원소의 양도 알 수가 있어요. 원소의 종류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과 원소의 스펙트럼과 비교를 해보면은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원소마다 나타나는 선의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선의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요거 잠깐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여러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라고 나와 있는데 리튬, 스트론튬, 나트륨, 칼슘, 여기 얘네들의 지금 선 스펙트럼이에요. 방출 스펙트럼이죠. 근데 위치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선이 보인다 그럼 리튬이 있구나, 이 선이 보인다 그러면 스트론튬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 스펙트럼 분석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흡수선의 선 폭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스펙트럼을 보시면 선폭이 다 달라요. 이렇게 얇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굵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 폭에 따라서 그 폭의 비가 1대3이다. 그러면은 이 원소의 양도 1대3일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흡수선의 선폭은 원소의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폭을 비교하면은 어떤 원소가 몇 대 몇의 비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우리 친구들 이제 벌써 2페이지예요. 2페이지 한번 봅시다. 2페이지에 보시면 태양의 스펙트럼이 나와 있는데, 얘가 태양의 스펙트럼이래요. 우리 태양을 보게 되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연속으로 보일 것만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검은 선들이 있죠. 아까 이거 검은 선이 뭐라고 했더라요? 검은 선, 즉 흡수선이었죠. 요 검은 선이 바로 흡수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흡수선을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흡수선을 분석을 해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태양이 있다고 해봐요.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태양이 우리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근데 태양도 대기가 있잖아요. 이 대기는 상대적으로 좀 차가워요. 그래서 태양 빛의 일부를 대기가 흡수하게 되니까 그 대기가 흡수한 선이 이렇게 까맣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 선은 수소와 헬륨의 선 스펙트럼과 일치하기 때문에 태양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나트륨도 있어요.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요 흡수선을 이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프라운호퍼선이라고 해요. 프라운호퍼선. 과학자 이름이에요. 그냥 있어 보이니까 한번 적어봤어요. 프라운호퍼선. 요거 이렇게 있다는 거. 다음에 우리 뭐 볼 거냐면은 밑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스펙트럼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우주가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다. 우리 상일고 친구들 별표 해주세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다. 수소, 헬륨, 수소, 헬륨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폭을 비교를 해보니까 수소와 헬륨의 비는 3대1이라는 거예요. 아까 선폭 가지고 비율 알 수 있다 그랬죠? 요 폭의 비가 3대1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대1로 이루어져 있고요. 좀 이따가 할 건데 빅뱅 우주론에서 이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일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3대1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주는 언제 시작했고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이루어졌는가,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있는데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현재는 빅뱅 우주론을 지지를 해요. 빅뱅 우주론. 여러분 빅뱅 많이 들어봤죠? 투더 뱅뱅 아하하. 그래서 빅뱅 우주론.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팽창이 밝혀지면서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팽창한다는 건데, 팽창이 밝혀지고 그걸 설명하는 이론이 두 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는 빅뱅 우주론, 하나는 정상 우주론. 그래서 약 138억 년 전,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래요. 그때 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론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론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빅뱅 우주론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맨 처음에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은하가 그냥 은하라고 해볼게요. 얘네가 모여 있었다. 근데 우주가 팽창하니까 점점 얘네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멀어지죠. 뜨문뜨문해지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점점 팽창해 간다. 그러면 정상 우주론은 뭐냐? 우주가 팽창하는 건 맞는데 은하들이 점점 이렇게 간격이 멀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은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은 밀도를 유지한다는 게 정상 우주론입니다. 이거 두 개를 한번 그림으로 비교해 볼까요? 여기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왼쪽이 빅뱅 우주론, 오른쪽이 정상 우주론. 그래서 빅뱅이나 정상이나 우주의 크기가 팽창한다는 건 다 인정을 해요. 우주는 팽창을 한다. 근데 빅뱅 우주론은 은하의 개수는 이제 같다는 거예요. 질량은 일정하다. 아까 우리 그림 그렸을 때 이 전 페이지에서 은하 3개 그렸는데 그 3개가 늘어나지 않고 거리만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질량은 일정하고 지금 얘는 빡빡하게 모여 있는데 얘는 뜨문뜨문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밀도는 감소한다. 온도도 내려간다. 온도도 내려간다. 온도도 내려간다. 정상 우주로는 그게 아니고 밀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팽창하지만 밀도는 일정하다. 똑같은 이런 이제 밀도를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은하들이 더 만들어져서 질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온도도 일정하다라고 얘는 주장을 해요. 간혹 가다가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주의하실 거는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는 팽창하는 건 맞고 둘 다 어쨌든 부피는 커졌잖아요. 팽창을 하는데 빅뱅 우주론은 질량은 일정한 대신 점점 멀어지니까 밀도는 감소하는 거고 다음에 정상 우주론은 밀도가 일정해지기 위해서 은하들이 점점 더 생긴다는 거죠. 이걸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정리를 하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계속 관측이 됐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일단 필기만 해주세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우주에 퍼져 있는 빛인데 얘랑 또 우주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아까 몇 대 몇이라 그랬죠? 3대1, 3대1, 요 3대1 이런 증거가 나타남에 따라서 빅뱅 우주론에서 3대1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니까 3대1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증거에 의해서 현재는 빅뱅 우주론이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3페이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잠깐 쉬고 오세요. 네, 잘 쉬셨나요?
우리가 이제 빅뱅과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빅뱅 때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에 있다가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겼다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우리가 원자라고 해요. 돌턴의 원자설 중학교 때 배우셨죠?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알갱이 중에 하나가 원자인데 원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쪼갤 수가 있죠. 어떻게 쪼갤 수가 있냐면 우리 1학년 친구들 여기는 네모칸으로 부교재되어 있으니까 필기를 하셔야 돼요. 먼저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요.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가 돌고 있다. 그럼 원자 핵과 전자가 가장 작은 단위냐? 아니죠. 원자 핵을 우리가 다시 또 쪼개보면은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눌 수가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눌 수가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눌 수가 있고요. 다음에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가 가장 작은 단위냐? 아니고 쿼크라고 하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 3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쿼크와 전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쿼크와 전자. 이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각각의 입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기본 입자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전자와 쿼크가 기본 입자에 속하게 돼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아까 몇 개의 쿼크? 그쵸, 3개의 쿼크가 결합해서 하나의 양성자나 중성자가 되게 돼요.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하게 결합하면은 원자핵이 되는데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죠. 그리고 원자는 이 원자핵에 전자가 결합한 것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왜냐하면 원자핵이 플러스를 띠고 그 주변을 도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죠. 핵이 만약에 양성자가 2개 있다. 그러면 전자도 이렇게 2개가 있는 셈이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빅뱅 직후에 우주가 아까 팽창한다고 했었잖아요. 우주가 팽창하면은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죠. 그러면서 최초로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요. 점점 무거운 입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수소와 헬륨 원자도 최초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 뭐 볼 거냐면 요거 한번 볼게요. 수소와 헬륨의 원자 모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수소와 헬륨 원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수소 한번 볼게요. 우리 수소 원소 기호로 이제 H라고 써볼게요. 하이드로젠 해가지고 H, 헬륨은 He 이렇게 이제 써볼 건데요. 먼저 수소 원자 한번 볼게요. 수소는 이렇게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있죠. 양성자 하나다. 수소라고 하는 게 이제 원자 번호 1번인데요. 원자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쭉 나가요. 그 번호는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수소는 1번이니까 양성자가 하나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중성자가 없어요. 그래서 양성자 하나가 곧 원자 핵이 되죠.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 그래서 우리 상일고 친구들 정리를 해보면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1개, 중성자는 없음, 그리고
전자 수도 하나다. 전자의 개수가 하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가 원자 핵이다. 그럼 헬륨 한번 볼게요. 헬륨 같은 경우는 이제 양성자가 2개예요. 헬륨이 원자번호 2번이거든요. 그래서 양성자가 이렇게 2개다. 양성자가 2개. 양성자가 2개. 그리고 중성자도 2개. 얘가 중성자인데 요런 중성자도 2개. 그리고 이거 있죠. 이거. 요거 양성자, 중성자 합친 거. 얘를 아까 원자 핵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헬륨 같은 경우는 전자가 2개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헬륨은 양성자가 2개, 중성자도 2개, 얘가 헬륨 원자 핵이죠. 그리고 전자도 2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 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1학년 학생들 오늘 수업 내용 마지막 페이지예요. 4페이지 한번 보시죠. 4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빅뱅 일어난 후에 입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이제 그림 하나로 나타내는 게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 3개 한번 해볼까요? 이 그림은 시험에 꼭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유의 깊게 잘 보시고요. 아까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이렇게 일어났을 것이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위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흘러가는데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수록 우주는 점점 팽창했고요.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온도와 밀도는 점점 감소했죠. 온도도 떨어지고 밀도도 희박해졌죠. 감소했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고요. 여러분 이거 여기 필기하기 전에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걸 먼저 색깔펜으로 표시해 볼게요. 빛은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냈고요. 전자는 색깔펜 선생님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전자 파란색 전자가 있고요. 다음에 우리 기본 입자 중에 쿼크 있다고 했죠. 쿼크는 까만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양성자는 빨간색, 그리고 중성자는 노란색 이렇게 색칠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빈 부분에다가 우리가 필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빅뱅이 시작되고 나서 기본 입자들이 먼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쿼크들도 생성됐고요. 쿼크. 그리고 전자들도 생성이 됐다. 쿼크가 이렇게 생성되고 그리고 전자들도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생겼을 것이다. 즉,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졌죠. 기본 입자들이 생성됐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르게 되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드디어 만들어지게 돼요. 색깔펜으로 아까 빨간색 양성자 하기로 했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생성.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됐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생기겠죠. 쿼크 3개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3페이지 할 때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죠. 수소 원자 핵은. 그래서 얘는 양성자임과 동시에 얘 같은 경우는 양성자임과 동시에 수소 원자 핵이기도 해요. 양성자임과 동시에 수소 원자 핵이기도 하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얼마나 됐냐면 빅뱅 후 3분, 겨우 3분이 됐다. 빅뱅 후 3분이 됐다. 여기 땡땡땡땡 나와 있죠? 이게 빅뱅 후 3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빅뱅 후 3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하게 돼요. 우리 양성자 하나는 수소, 양성자 2개는 헬륨이라 그랬죠? 그래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데 얘가 이제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헬륨 원자핵이 빅뱅 후 3분이 될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헬륨 원자핵.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와 헬륨의 비가 3대 1이라고 얘기했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빅뱅 후 3분이 됐을 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수소 원자핵은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때 비가 3대 1이라는 거, 3분일 때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시간이 또 흘러요. 시간이 또 흘러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빅뱅 후 갑자기 점프해서 38만 년이 돼요. 빅뱅 후에 38만 년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 양성자 하나, 수소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제 여기 핵에 붙잡혀서 돌게 돼요. 마찬가지로 양성자가 2개 있는 헬륨 원자핵이 아까 있었고요. 이렇게 헬륨 원자핵이 있으면 이제 전자가 이렇게 2개, 얘네가 붙잡혀서 빙글빙글 돌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빅뱅 후 38만 년이 되면은 수소와 헬륨 원자가 생성된다. 수소와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다. 수소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요거 한번 참고로 적어줄게요. 맨 처음에는 빅뱅 때는 아주 초고온 상태라고 했었죠. 근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점점 식을 거예요. 점점 식어서 빅뱅 후 38만 년이 되면은 우주의 온도가 3000K가 된다고 해요. 이때 온도가 3000K다. 우주 온도는 3000K. 3000K.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우리 여기서 전자, 쿼크, 양성자, 중성자 다 나왔는데 빛이 지금 안 그려져 있죠? 빛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입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다가 이렇게 빛이 휘게 돼요. 경로가 이런 식으로 휘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그림을 뭐 그리진 않았지만은 입자들이 이렇게 어지럽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경로가 방해를 받게 돼요. 그런데 38만 년이 지나게 되면은 아까 원자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전자들이 핵 주위를 규칙성 있게 돌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생겨서 빛이 직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빛이 물질로부터 분리돼서 퍼지게 돼요. 빛이 물질로부터
분리돼서 퍼진다. 빛이 물질로부터 분리되어서 퍼진다. 퍼져서 이제 공간을 채우는데 그걸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밑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죠. 이 부분 잘 보이시나요? 빛이 물질로부터 분리돼서 퍼지는데 그걸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우주 배경 복사. 그러면 마지막 동그라미 우리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주 배경 복사. 네, 우리 상일고 친구들 조금 전에 위에 그림에서 빅뱅 후 38만 년이 되면 전자들이 핵 주위를 돌게 되면서 원자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런 빈 공간이 생겨서 빛들이 직진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골고루 퍼지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후에 약 38만 년일 때, 38만 년 후에 우주 온도가 3000K일 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서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가모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가모프가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했어요. 거기 박스에 보시죠. 우주가 빅뱅으로 팽창을 했다면 온도가 3000K일 때 퍼져나간 빛이었는데 팽창하면서 온도가 점점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현재는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파장은 길어지게 돼요. 빛의 파장은 길어져서 마이크로파로 발견되게 될 거래요. 그럼 마이크로파는 뭐냐? 전파예요, 전파. 파장이 0.1에서 0.1cm에서 1m인 전파를 우리가 마이크로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로 발견이 될 거래요. 예측만 했어. 그러면 이제 실제로 관측이 됐으니까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고 있는 거겠죠. 실제로 이 빛을 발견을 했는데, 관측을 했는데 그 사람이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과학자예요. 이 사람들은 뭘 관측을 했냐면 우주에서 거의 모든 방향에서 우리한테 전파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 파장은 7.3cm. 7.3cm는 아까 예측했던 전파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전파가 계속 우리한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계속 오고 있다는 거. 그러면 거기 밑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는데 요거 한번 보시죠. 가로축이 뭐냐면 파장, 세로축이 뭐냐면 복사 에너지의 세기입니다. 세로축이 복사 에너지의 세기예요. 여러분 빈 공간에 이거 필기 한번 해보세요. 빈 공간에 참고로 한번 그려볼게요. 파장이란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고온의 물체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고온의 물체. 얘가 온도가 얼마냐면은 뭐 한 5000K라고 한번 해봅시다. 5000K일 때 이런 복사 에너지 곡선을 낸다고 해요. 다음에 온도가 조금 내려가서 이번에는 뭐 한 4000K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곡선을 낸다고 해요. 온도가 더 내려가서 이번에는 2.7K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곡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펜지어스와 윌슨이 이제 관측을 해봤더니 우주에는 요 2.7 있죠. 2.7. 여기 2.7K인 물체가 내는 복사 곡선과 똑같다는 거죠. 아! 우주의 온도는 현재 2.7K구나.
2.7K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아까 7.3cm의 파장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숫자 1, 10 이렇게 나와 있죠. 1이랑 10 이렇게 센티미터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 부분에 파장에 해당하는 빛들을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선들을 이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현재 우주 온도는 2.7K구나. 원래는 3000K였지만 우주 팽창으로 식어서 2.7K로 떨어졌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빅뱅 우주론에서 우리가 맨 밑에 줄 볼게요.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로 관측이 됐고요. 얘는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 아까 빅뱅 우주론의 증거 기억나나요? 부교재 2페이지 맨 밑에 줄 보세요. 거기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고 했죠? 그 중 하나가 빅뱅 증거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우주 배경 복사고요. 또 하나는 수소와 헬륨의 B가 3대 1이라는 거. 선 스펙트럼을 관측해봤을 때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과학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필기하신 거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과제 내실 때 첨부해서 내주세요. 그게 오늘 11시 59분까지 꼭 내주시고요. 약속. 다음에 5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5페이지, 6페이지, 7, 8, 9페이지까지 여기까지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문제를 풀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미리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빠르게 답을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